네, 코스피가 지난 8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5.02포인트 0.2% 상승하면서 2,391.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1.96포인트 0.23% 상승하면서 871.62에 장을 마쳤는데요.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겁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7,57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지난 7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순매수 규모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6,141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도 1,6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6거래일 연속 개인 투자자도 순매도를 이어간 셈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1,113억 원, 27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87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 3분기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네이버와 현대차도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CJN이 5%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HLB,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1%에서 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4원 90전 떨어지면서 1,153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셨죠? 네. 자,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입 그리고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또 입장을 좀 번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하죠. 예.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지금 지난 10월 2일 날 여기 지금 트위터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지난주 10월 2일 날 1시 54분이니까 우리는 2시에 첫 보도가 나왔던데 나랑 여기 지금 이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해서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고 우리는 결국 격리에 들어간다, 이겨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날 2일날 뉴욕 증시 처음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락은 처음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을 하락했으나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낙폭은 제한됐다. 이것이 전반적인 시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결국 코로나19 대응이 시원찮아 보이더니만 결국 본인까지 확진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해서 조 바이든이 유리할 것이다 쪽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를 보나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 케이스를 보나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동정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석도 있는 상황에서 자, 그다음에 10월 4일 날 병원에서 부양책 합의하라고 그때 날렸던 트윗입니다. 미국은 어쨌거나 지금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네. 그때부터 1,200불 추가 수표가 나오네 마네 이랬던 상황이죠. 자, 그 와중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마스크 끼고 차 안에서 이렇게 한번 지지자들 한 바퀴 돌았죠. 네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 this is insanity,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짓이다 그런 평가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층은 우리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한다는 쪽이죠. 네. 그리고 무려가 아니고 불과 사흘 만에 퇴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영웅적인 비디오를 갖다가 동영상 갖다가 이렇게 또 트윗에다 같이 올렸죠. 여기까지는 마스크 끼고 갔다가 바로 벗어버리고 격려를 하면서 헬리콥터 떠나보내는. 여기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 트럼프 열렬 지지자들 같으면 역시 우리 대통령 이러면서 따봉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트럼프 하면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안 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참 이렇게까지 미국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도 참 드문데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판을 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2.4조 달러, 2조 4천억 달러, 공화당은 1조 6천억 달러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펠로시가 선의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인즉슨 여기서 결국 스탑 니고시에이팅 하라고 협상을 중단하라고 나는 그렇죠. 명령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미치 매코넬한테 상원 원내대표죠, 공화당. 어쨌거나 이번에 그 누굽니까? 그 베라 대법관 지명된 사람 통과시키는데 집중해라. 그러고 나서 딱 10시간 만입니다. 네. 10시간 만에 나 사인할 준비돼 있는데 이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제 immediately 밑에 트윗 보시면은 네네. 대문자 써가면서 즉각 항공사들 250억 달러 지원하고 1,350억 달러 소기업들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그 급여 지원 보호하는 거 해주라. 나는 사인할 준비돼 있다. 예. 그리고 Are you listening, Nancy?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거 맞네요. 듣고 있냐, 낸시?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자, 그랬다가 갑자기 뭐 했어요? 협상 중단하라 했다가 이번에는 스몰 딜이었죠. 네. 뭐 1조 몇천억 이런 거 말고 일단 항공사하고 PPP 이쪽으로 지원하자 했다가 선별적 지원하겠다. 선별적 예. 지원하자 했다가 또 그러고 나서 10일 날은 통 크게 가라 하는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2천억 달러를 증액하겠다. 예, 예. 1조 6천에서 1조 8천억 달러 이렇게 예. 하는데 막 뒤지다 보니까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어떤 댓글인가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트윗에 예. 내가 듣기로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부양책 나온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 들었는데 이건 또 뭔? 갑자기 통 크게 가라니까 고빅 하라니까 이거 혹시 증시 망가지는 거 보고 쓰신 거예요? 아니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는 저런 것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 상황 보면서 입장 번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댓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1조 6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를 증액한 1조 8천억 달러 예. 규모에는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대선 전 이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예. 지금 뭐 이제 당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러기는데 이거 지금 서로 양당 간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저기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두 가지 해서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예. USA 투데이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미국인들이 지금 다음 부양 패키지에서 가장 원하는 거 두 가지 했는데 네. 왼쪽 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1,200불에 지난번처럼 그 수표 지급해 주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인당 1,200달러를 달라. 예, 그거. 또 하나 여기 이제 아래쪽 기사에 파란색 이 정도는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고 US 예. 투데이에서 조사해 본 바로 한 4분의 1 정도 또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왜 주간 실업수당 추가로 600불씩 주던 거. 그게 끊겼죠 지금. 예, 그게 끊긴 상태인데 요것도 큽니다라고 합니다. 예. 그 관련 기사 중에 저 차에다가 지금 저 뭡니까? 무슨 저 라면 박스 같은 데다가 We need help 보면은 예. 차도 좋아 보이고 운전하시는 여성분도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 다들 저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펠로시 하원의장도 민주당 하원의장도 지금 실제로 딜을 갖다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날 뽑아라. 날 뽑으면 내가 세게 한번 해줄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티격태격. 그러나 시장 자체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누가 되든 할 거니까 하는 차원에서 잘 안 밀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아직 네, 아직까지 그렇죠. 네. 지금 예, 오늘 뭐 양시장 지금 일단은 좀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뉴욕 증권 거래소 전반적인 상승폭이 지난주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P가 3.84% 지난주 상승했고 기술주의 나스닥은 4.56%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 중단을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 협상에 지금 혼선이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악관이 부양책 규모를 지금 1조 6천억 달러에서 증액을 해서 1조 8천억 달러로 제시할 것이라는 뉴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선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부양책 부분에 있어서는 타결이 될지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지금 대부분 부양책 기대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증시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그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고 금융시장에도 우려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는 지금 상존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의 시장을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상승 분위기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를 보자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실적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 가전 또 모바일 쪽의 사업부가 견인을 했고요. 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8%, 22.7% 급증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 머무른 시간이 늘면서 생활가전이나 대형 TV 수요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IT 업종의 엄청난 화랑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PC 매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택근무나 언택트 시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IT 업종이나 또한 전기차 관련 업종, 5G 업종,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5G, 전기차 업종 강조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급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빅히트 청약 이후에 고객 예탁금이 47.7조 달러로 큰 폭의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미국 증시가 지속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대선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또한 추경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11월 3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상승하는 데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일어날 때에 사 모으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계속해서 전반에 전기차, 반도체 장비, 에너지, 언택트,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오디오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5%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00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0.2% 역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874포인트 지금 예상 체결지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이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59,8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 0.7%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1%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LG화학이 0.5% 내림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68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왔던 현대차, 기아차 호가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락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0.2%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 또 연휴를 앞두고 현대차가 차액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1%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역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차도 지금 호가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7%대 급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7,300원 예상 체결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91,9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에 또 강세를 보였던 시젠 오늘 1%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주가는 30만 원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30만 1,300원 예상 체결가입니다. 이 가운데 HLB와 알테오젠도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변수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뭐니 해도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주류 언론들도 지금 미국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다 독차지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이제 정민 앵커 말씀하셨던 네. 말씀 중에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미국의 주류 언론. 미국의 주류 언론이에요. 이른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것들이죠. 네. 주류 언론. 우리 언론은 그쪽에서 뭐가 나와야 우리도 보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 화면 보세요. CNN 같은 경우에 1차 TV 토론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57%, 트럼프 41%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아래쪽에 그래프는 뭐냐 하면은 이 파란색은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블루웨이브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는데 지금 이 파란색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 이번 선거에서도 하원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갖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키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의회 선거에서 지금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도 민주당이 갖고 가느냐, 이제 소위 말하는 수입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또 유독 이런 것만 또 끌고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이런 거예요. 토론 끝나자마자 이걸 하나 올렸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C-SPAN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국회 방송 비슷한 거예요. 네. 결과 보시겠습니까? CNN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 CNN 안 좋아하잖아요. CNN 안 좋아하는데 네. 지금 C-SPAN이라는 데서는 69% 트럼프가 잘했다. 네. 조 바이든 19%. 아까 CNN과 차이가 너무 나죠. 너무 나네요. 근데 저는 여기 주목합니다. 32만 6,530명이 총 투표를 한 결과예요. 32만 5천 명입니다. 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로 보고 있는 언론에서 보는 CNN이나 무슨 워싱턴 포스트나 ABC에서 이런 거 이렇게 몇 대 몇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 상대로 했지 보면 어떨 때는 1,000명 안팎이고 어떨 때는 600 몇십 명 대상으로 이거하고 32만 명하고는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조사 규모가 애초에 다르네요. 표본 조사 규모가 다른 거죠. 예. 저기도 그러나 가끔 이렇게 저도 여론조사 전화 몇 번 받다가 다 받다가 어느 순간 가니까 귀하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면 끊기던데. 예. 자, 그리고 이런 거 우리 국내 언론에 지금 한번 검색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플로리다 경찰서장 협회 한번 검색 들어가 보시죠. 기사 없습니다. 국내 네이버 검색에서는 저는 못 찾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표명해 본 적이 없는 플로리다 경찰서장 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갖다 공식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모이는데 보면은 숫자가 달라요. 뭔가 집회를 하면 오게든 실내든 간에 모이는 그 숫자가 다르고 그 열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편드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난 2016년 투표 당일날도 힐러리가 90% 이상 승리한다고 대부분 힐러리 압승을 예. 예상을 했었죠. 예. 자 지금도 분위기는 다 그렇게 갑니다. 예.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결과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걸로 나온다면은 글쎄요. 뭐 그 이유나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따져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이른바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말하는 어떤 그 논조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말 조심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도 아직까지 누가 승리할 저는 것이다. 까봐야 된다고 봅니다.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뚜껑 열어봐야 모른다.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전까지 그럼 계속해서 불확실하다는 얘기네요. 예. 저도 뭐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예. 이렇게 나와서 그냥 제 생각만, 제 감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미국에도 보니까 미국인들이나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도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른바 트럼프 지지자하는 우파하고 이쪽 저 민주당 조 바이든, 지지하는 예. 좌파 쪽하고 이렇게 유튜버들의 이 뭐랄까요? 외모, 목소리, 어떤 뭐 태도, 화법 이런 거에서 보면은 조금 그 민주당 지지 쪽이 좀 딸립니다. 예. 아, 그래요. 사실 2016년도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번에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고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할 거예요. 예, 이제 뭐 예. 채 4주도 안 남았는데 예. 어쨌거나 투표용지 대통령 후보나 누구나 간에 빈칸이 이름에 빈칸이 안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워낙 두 분 다 고령인데다가 예. 요즘은 하루하루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게요. 정말 놀라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한 것도 사흘 만에 퇴원한 것도 놀랍지만 네네. 리제너런인가요? 그 치료제 얘기한 거. 예, 예. 이걸 갖다가 정말 효과가 좋았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무료로 국민들한테 나처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걸 갖다가 실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이슈화 되지 않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한 치료제가 진짜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몸소 치료 효과를 받고 대통령 입에서 이걸 갖다 국민들이 큰 비용 안 들이고 내지는 무료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언급되면서 근거가 없다. 어떻게 해서 구련이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는 트럼프처럼 치료받으려면 한 1억 이상 들 거야. 이런 식인데 거기다가 그 리제너론 그 치료제가 뭐 태아 세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상한 뭐 논란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제일 뜨악할까요? 전 세계에 전부 빌 게이츠를 비롯한 백신 하면서 수년째부터 우리 인간들이 1년 살아가면서 백신을 갖다가 그럼 그 얘기 수십 저희가 동을 개장하고 더 그럴까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0월 10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미증시 다우지수가 3% 넘게 올랐고요. S&P 500, 나스닥까지도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승을 점치고 있는 미국 주류 언론들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투자자들의 시각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규모와 관련해서도 합의까지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이 기대심과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 빅히트에 몰린 청약 증거금이 일부 반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업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죠. 자,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0.5%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40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2,404.11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상승입니다. 875.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내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재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1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상승 중입니다. 네이버도 올라가고요. LG화학이 1%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가 1% 내림세로 2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현대차를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1% 약세입니다. 현대모비스도 1%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상승 중이고요. 시젠입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젠 29만 9,800원. 지금 30만 원을 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HLB가 0.4% 떨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도 0.6%에서 1%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연기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22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125억 원 매수 우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나홀로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입니다만 섹터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 전기전자에서는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장비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운수장비에서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우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금 상당하네요. 45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5억 원 그리고 26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론 환율은 또 떨어집니다. 3원 30전 내린 1,15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그 백신 얘기 하셨으니까요. 그 얘기 마저 듣고 제가 환율 이야기까지 좀 들어볼게요. 아니요,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백신 얘기요? 그 얘기 괜히 길게 했다가 저도 방길 다니기 무서울 수가 있으니까 예. 어쨌거나 그래요. 그런 네. 뉴스들이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뭐 조금 이상합니다. 환율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요? 예,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단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네. 환율을 갖다가 뭐 실질금리나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보고 그럴까요? 말씀을 드리면 좋을 뻔했는데 예. 일단 환율 왔으니까 자, 달러 인덱스 보시죠. 저렇게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렇게 수렴해서 그다음에 방향성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가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많이 아래쪽으로 톡 그러네요. 꼬꾸라졌죠. 예. 자, 달러 약세. 오케이. 그다음에 달러 위안 환율 보시죠.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푹 빠집니다. 그전에 옆으로 이렇게 기는 거는 뭐였죠? 그냥 국경절로 장이 쉬었던 겁니다. 이거는 네. 영내 위안 환율이니까 푹 꺼지면서 6.7 아래로 내려왔어요. 상당히 쇼킹합니다. 6.7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달러원 주간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지난 주말까지죠. 사실상 위클리 차트에서 저 우상향하는 저 뭐죠? 빨간색 추세선 물고 내려오면서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도 이탈하는 순간에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1180원이 결국 깨지던 시점입니다. 한 2, 3주 공방을 펼치다가 1180이 결국 깨지면서 손절도 한번 쏟아지고 하는 예. 상황에서 저 추세선 무너지면서 한번 결국 묵혀있던 롱들이 한번 정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저는 피보나치를 껐습니다. 피보나치를 꺼봤더니만 지난번 저점 1514원부터 지난번 3월 달에 팬데믹 때 1296원, 그때 진짜 1300원도 넘나 싶어서 난리 났던 거기에 대해서 리트레이스먼트, 즉 조정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술적으로는 1147원이에요. 네. 기술적으로는 61.8% 1147원까지는 조정 차원에서 가능하다 했는데 금요일 날 지금 NDF는 1143원 60전으로 끝나가지고 NDF 시세는 거의 10원 가까이 급락을 해서 1147원이라고 하는 저 피보나치 레벨 밑으로까지 꺼지나 싶었는데 지금 개장은 뭐죠? 1150이었나요? 예, 1,150원. 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저 1147원 저 기술적 레벨은 중요합니다. 아니 왜 43원 60전에 NDF 시세가 끝났는데 왜 50원 한 7원 위에서나 NDF보다 7원 위에서나 시작하지? 이 또 스토리가 있네요. 그 실질금리. 실질금리보다 예. 일단 중국 인민은행에서 예. 중국에서 당국에서 그걸 했습니다. 일단은 위안이 너무 급하다고 본 것 같아요. 아, 위안화 이 강세 친구들은 꼭 흐름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쉬는 날 뭔가 조치를 내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 위안화, 영내 위안화 관련한 선물한 거래에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다? 무슨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위험 준비금이라 해야 되나? 즉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안화 약세에 베팅을 하고 싶어서 달러를 사고 위안을 팔고 하는 선물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달러 사고 위안화 팔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거래 금액의 20%를 갖다가 은행에다 묻어둬야 돼. 이런 규제를 만들면은 뭐냐 하면은 뭔가 지급준비금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당국에서 달러 위안 환율이 막 위로 뛰는 위안 약세가 너무 가파르다 싶으면 그런 조치를 취하고 뭐 풀고 이렇게 했는데 좌우지간 지난 주말에 내렸던 조치가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너무 급하다고 당국이 느끼는 것 같아 하는 차원에서 그냥 토일 쉬고 나서 아침에 바로 여기에 위안화 환율에서 훌쩍 뛰어가지고 거의 아까 보셨던 어디죠? 여기에 아까 보셨던 달러 위안 환율에 예. 지난 금요일 날 낙폭을 딱 거의 회복하는 레벨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NDF 시세 무시하고 예. 1150원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1150, 1180 무너진 다음에 11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50 기어이 찍네요. 찍었고 아까 뭐 기술적으로 1147원까지도 볼 수 있다 했고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보고 가겠죠. 예. 뭐 달러 부분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고 한데 그래요. 지금 뭐 외국인들이 안 사는 가운데에 지수만 오르는 거. 뭐 BTS 쪽으로 몰렸던 돈들 이제 또 다 뭐 그러게요. 뭐 하겠습니까? 또 해야죠. 일부 증거금이 또 반환되니까요. 예. 논이 장독 깬다고 지금 뭐 주식 말고 할 게 있습니까? 털부터 듣는 거 말고. 그러니 지금은 뭐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2,400만 오면 왜 이렇게 자꾸 작아지죠? 2,400이 뭔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수치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저한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자, IB들은 기술주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 먼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네. 지난 10월 8일 날 연합인포인트 기사 캡처해 왔는데요. 미국 증시 금리 상승 공포로 약세 예상, 기술주 주의해라. 금리 인상 공포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뭐죠? 연준에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갖다 올리는 게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네. 이거는 금리 상승이에요. 이거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가요? 시장에서 그냥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자 그리고 여기서 마켓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 뭐냐 하면 바클레이즈가 얘기하기를 이거 또 아주 셀러프 루밍, 포텐셜 셀러프 한 번 더 이렇게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렇게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한번 투자자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빅테크에 너무 쏠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빅테크 이렇게 뭐 기사에 이런 로고들이 나왔길래 얘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하고 애플. 테슬라, 아마존. 자, 예. 애플 월간 차트. 어쨌거나 9월 달에 음봉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다 한번 보고 가시죠. 무거워요. 아마존 일간으로 봅니다. 아직 구름대 못 벗어났고 지금 어쨌거나 지난 9월 달 고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번 차트들의 점검에 있어서 주목하실 것은 거래량 지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종목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뉴욕도. 알파벳도 보세요. 구글이죠. 얘도 마찬가지. 일간으로 봤을 때. 그다음 테슬라. 아직까지 배터리데이의 고점 못 열었죠. 테슬라에서도 거래량이나 저런 거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니콜라도 테슬라 봤으니까 니콜라도 한번 봐야죠. 니콜라 중에서도 특히 아래쪽 거래량 지표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저 종목에서 단타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쳐가는 겁니다. 아, 이제 이거 갖고 더 하루에 10%, 심할 때는 30% 뛰는 그 재미로 밑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PER 네. 안 나와요. 왜? 매출이 없기 때문에. PSR도 안 나와요.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 PBR은 위에 나오고 ROA 마이너스 14%, ROE 마이너스 18%, ROIC 마이너스 25%, 매출 총이익률 숫자가 없어요. 매출이 없어요. 영업이익률 빵이에요. 순이익률 빵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혹시 싶어서 또 써봤죠. 니콜라 같은 종목을 그런 거 뭐 PER 이런 거로 얘기하지 마세요. PDR로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시장다우려면은 전기차가 충전하다가 불이 나고 하면은 장기 추세는 어떨ten까지 간에 조정을 받아주는 게 시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회사이고 장래가 유망한 회사를 하더라도 그런 악재가 나오면 악재가 반영이 돼줘야 되는 게 시장인 겁니다. 지금은 전부 돈으로 왔잖아요. 네네. 돈으로 왔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도 지금 분위기는 저렇다. 거기다가 1분만 더 쓸게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펄쩍 뛰죠. 지난주에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0.7770으로 끝났어요. 0.7을 훌쩍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뭐다? 팁스 수익률. 물가 연동체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0.94. 흐름을 보시면 최근 1년간의 흐름입니다만 약간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까 0.7770 미국채 10년물 거기서 빼기 0.94 마이너스 0.94를 뺐으니까 저기 했더니만 이게 1.717 나오잖아요. 이게 1.717이 뭐? 1.73이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비슷하잖아요. 즉, 제 얘기는 시장에서 실질 금리의 대형으로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이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여기 나왔던 기술주들 조심해라 했던 거에서도 양쪽 다 모건 스탠리나 바클레이즈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금리가 상승한다 하는데 여기서의 금리는 real interest rate예요. 예,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가더라도 아.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저 양반들 정말 지금은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내가 되면 부양책 빵빵 할 거야 하는 얘기인데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얘기 달라지듯이 일단 되고 나면은 저기도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고 저기도 참모들 중에는 정신 똑바로 바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정이란 걸 이런 식으로 막 써서는 안 됩니다 하는 재정 쪽에 강경파들의 어떤 견제도 있을 거고 막상 투표 되고 나면은 1200불 수표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뭐 한 600불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미 대선 전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고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나면 오히려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실질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어쨌거나 지금은 딴 거 없습니다. 이 돈의 힘이 언제까지 유효하고 아직도 증시 같은 데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거 이해했죠. BTS 몰려갔다가 몇 주 꼴랑 받고 이제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와서 뭐 58조, 없냐 하고 막 예. 사고 있는 중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하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거 보시죠. 달러가 엄청 약세입니다. 달러가 최근 들어 엄청 약세면 금이나 은은 엄청 올라가야 돼요. 금 최근 한 며칠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른쪽 조금 미미하지만 네. 은은 위클리로 가져왔습니다. 위클리로 가져왔는데 5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 사이에 갇힐만 해요.
저런 거는 선물 거래하는 선수들 오죽하면 옛날 기술적 분석 책이 존 머피 책이 Technical Analysis in the Futures Market이겠습니까? 저런 거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금은 철퇴 임박 아니면은 길가 싶으면 홍익희 교수님 한번 검색해서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서 금이나 은 선물 거래하는데 증거금을 갖다가 확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과 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기사 이런 주장을 한지 그 전후입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이유 중에 딱 한 줄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달러 무서운 줄 모르는 세상에 한번 워닝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됐든 간에 어쨌거나 미국 당분간 계속 빚은 내야 되고 국채는 많이 찍어내야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달러 약해질 수 있어요. 달러가 많이 약해질 것 같으면은 국채 발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결국 미국은 언제든지 살짝의 약세는 가능한지 몰라도 이것이 모두가 달러 갖다가 무슨 뭐 집어 던질 듯이 나오는 세상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사 내지는 칼럼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이런 달러 약세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어서 강달러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세, 달러 약세, 지금 이제 바이든이 우세해라는 이른바 바이든 트레이드 내지는 블루웨이브 트레이드의 요점은 주식은 계속 올라. 그런데 국채도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도 좀 오를 거야. 그리고 일드 커브는 스티프닝, 가팔라질 거야. 그리고 달러는 약세될 거야. 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바이든 트레이드의 세 가지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여기 믿고 지금 다들 그쪽에 한번 배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마음이 편해요. 왜? 나뿐만 알고 내 옆에 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예. 그런데 쏠리다가는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차트 준비해 오셨잖아요. 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긴 한데 예. 어떨까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일단 미 증시는 좀 올랐거든요. 예. 나스닥 월간 네. 봤을 때는 좌우지간 9월에 음봉을 갖다가 최대한 몸통을 갖다가 줄이고 꼬리를 키웠는데 9월이 이제 10월 들어서 7거래일 동안에 벌써 3.69%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 29% 나스닥이에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이런 분위기. 여기서도 거래량 지표를 볼 것 같으면은 미국 증시도 지수는 잘 안 빠지지만 시장의 에너지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거래량 추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 월간 보시면은 아까 나스닥하고는 관상이 다르죠. 금년 들어서 아까 뭐 나스닥은 29%, 30%를 갖다가 육박하는데 겨우 플러스 0.17, 겨우 플러스 돌린 거에 불과합니다. 다우는. 그다음 그러면 S&P 500도 한번 봐주지. S&P 500 리즈업을 하네요. 금년 들어서 7.63%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뭐 여기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여기서 더 간다라고 저는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왜? 거래량도 줄고 있어. 그다음에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전부 왱왱거리면서 매도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언제든지 또 한번 매도세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밀릴 때마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겁니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국내 상황이고 흐름은요? 기대감도 살아있고 그 기대감이 아마 대선 때까지는 살아있겠죠. 예.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자꾸 월가에서 이런저런 어떤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아니 걔들 왜 그러죠? 저 투자자나 이렇게 뭐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갑니다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천하의 골드만이 그러는지 몰라요. 한 번 더 셋오프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러니까 쫄고는 있어요. 미국에도 산전수전 겪었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IB들까지도 쫄고는 있는데 이번 금년에 한번 겪어보는 이 이른바 개인, 리테일 쪽에서의 힘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어떤 전망하고 시장 흐름이 좀 배치가 되는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면서 가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2,400선에서
좀 방향이 네. 뭐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요. 코스닥도 지금 870선에서 강하지 못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네. 뭐 각 종목별로야 다 서로 다른 얘기가 되니까 지수 전체로 보시면은 네. 선이 3개 꺼집니다. 저기 우상향하는 저 위에서부터 점선 하나 저점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저거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 저점 이것도 깨졌어요. 이번에는 뭐다? 우리가 진짜 긴장해야 될 거는 이 밑에 3번째 실선으로 꺼진 저 추세선마저도 최근에 저점까지 연결한 저 선도 깨지면은 긴장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지금 뭐죠? 약간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한 것이 하나의 어떤 좀 저항을 이루는 느낌은 듭니다. 우리도 거래량 그래프 보세요. 거래량 보시면은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참 크리티컬합니다. 여기서 지금 쭉쭉 위로 가져야만이 MACD 오실레이터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지표 말이에요. 저게 네. 플러스로 접어주는데 최근같이 이런 식의 고점 확인한 이후에 박스권에서는 스타캐스틱이 잘 맞는데 박스권 장세에서는 스타캐스틱이 벌써 또 약간 뭐예요? 고점이죠. 그래서 위로 탁탁 0.5% 이상으로 탄력을 받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지수 선물이 안 도와주죠, 미국이. 그다음에 코스닥도 여기서 차트 보시면은 저 초록색에 26일 뒤로 빼놓은 저거 후행 스팬 보시면은 예. 딱 종가 기준으로 뭐죠? 헤드앤숄더가 가능하죠. 헤드앤숄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기는 아쉽다. 팔기는 근데 아쉽고 위로 가자니 예. 위로 가자니 내가 지금 적어도 20-30% 어떤 종목은 뭐 두세 배를 갖다가 먹고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팔아야 내 손에 들어오는데 네네. 이걸 내 다음에 나보다 조금 덜 떨어져서 나보다 조금 뒤늦게 들어온 거기다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기다리는 그런 국면이죠. 예. 알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지난주 목요일에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샀고요. LG화학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100원이고요. LG화학은 소폭 내림세입니다. 카카오 보합이네요. 삼성 SDI가 1% 상승이고요. 하나솔루션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아차, 네이버, 포스코,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기아차가 오늘 약세고요. 네이버 보합이고요. 포스코 0.9%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올라가네요. 두산중공업 1% 내림세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SK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SK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흐름이 좋고요. 포스코는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코스모신소재, 두산퓨얼셀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모신소재, SK이노베이션, 두산퓨얼셀이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뉴딜 이런 종목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재생 쪽으로도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존비존과 LG하우시스 1% 내림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가 0.6% 상승세 2,406포인트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입니다. 872.25포인트입니다. 오늘 10월 10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